이거를 무슨 돈으로 이걸 하지? 예, 일단 재원이 뭐냐? 우선 정부에서도 출연을 했고 또 노동조합, 기업은 물론 서민들까지도 기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단에. 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만 기부한 것은 아니었고요. 노동자들의 경우 1년 봉급에서 이틀치 임금을 기부해야 하는 법안이 생겨났습니다. 또 연간 GDP, 국내 총생산의 1% 정도 되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300억 원 정도의 돈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에? 이런 상황에서 패론의 반대파들은 어땠을까요? 이거 너무 싫겠죠. 눈에 예. 가시겠죠. 재단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의 경우는 돈의 출처로 이들을 지목했는데요. 기업인들? 바로 바다 건너왔던 나치 전범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아르헨티나에는 일부 나치 인사들이 왔다. 숨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맞아. 남미로 그때 A급 그렇다. 전범들이 갔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아, 숨겨주고 그럼 돈을 받은 건가 그럼? 예. 후안 페론이 보호비 명목으로 혹시 돈을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나치 인사들을 숨겨주거나 또 아르헨티나로의 망명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왔던 나치 전범 중에는 수용소에서 인체 실험을 주도해서 죽음의 천사로 알려진 요제프 맹겔레가 있었고요. 아, 맞아. 그다음 유대인을 체포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는 데 앞장섰던 아돌프 아이만 같은 아이만. 나름대로 나치의 고위직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단에는 또 석연치 않은 부분 역시 있습니다. 재단의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모였고 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된 건지 공식적으로 기록된 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규모가 큰 돈을. 예. 그래서 에비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에바 페론 재단을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공갈과 비자금 창고다라고 말했습니다. 불투명하니까. 정선아 씨, 이 에비타 재단 돈이 정말 구호 활동에만 쓰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의심 가는 정황이 없나요? 저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의심이. 사실 의심 가는 점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에비타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유명하고 이제 최고라고 손꼽히는 의상실에 자주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드레스와 또 값비싼 보석을 좀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에비타야 국회에 갈 때는 다이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방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재단 돈을 횡령해서 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썰도 있습니다. 정부가 없으면. 이거 100%입니다. 하지만 에비타는 이런 의견을 맞받아쳤는데요. 자선 활동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에요. 나는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쓸 뿐이에요. 그걸 세고 앉아 있느라 활동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요. 에비타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절차를 종종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 안 되는데. 그래서 에비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장부를 써서 돈이 어디에 쓰이고 또 그리고 기록하는 그런 절차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강변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정도면 어쨌든 반대파도 있고 에비타의 재단 운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나왔겠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에비타가 하는 구호 활동에 대해 많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는데요.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에비타가 화려한 옷, 또 보석 치장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했고 원숭이가 숙녀처럼 입었지만 여전히 원숭이일 뿐이다 라는 비아냥이 있었답니다. 너무 심하다. 이렇게 여론이 조금씩 악화되자 에비타와 페론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잠재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뭐야? 바로 자신들의 이미지를 바꾸고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언론 통제군요. 이를 위해서 에비타와 페론은 우선 긍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론사들을 창설하는 거죠, 자기가. 재단 이름으로 뭐 어쨌든 그런 거 통제를 한다.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었는데요. 바로 일종의 우상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지 마. 아. 이를 위해서 아이들이 읽는 책의 내용도 좀 바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볼까요? 아, 너무 유치할 것 같아. 야, 안 놀아? 넌 어떤 게임 좋아하는데? 나는 사방치기 좋아해. 넌? 에휴, 난 고무공 가지고 놀아. 뭐야? 아빠가 사줬어? 에바 페론 재단에서 받은 선물이야. 게다가 에비타의 재단뿐 아니라 이 책에는 후안 페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Viva Perón. Perón es un buen gobernante. Manda y ordena con firmeza. El líder nos ama a todos. Viva el líder. Ahí viene, pibe, hay que apurarse. Si no llevamos estas fichas enseguida, no vamos a poder jugar. Pero no tenemos nada, ni camisetas, ni pantalones, ni botines. Pero Melón, ¿no escuchaste la radio? Evita lo da todo. Camisetas, pantalones y botines. Jugaremos en cancha grande, con referí y todo. 와, 소름이다. 자, 이런 책을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이 읽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세뇌 당하지 않을까요? 그쵸. 계속 보다 보면. 만세, 찬양 이런 것들은 진짜. 그뿐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초등학교에서는 문학작품보다는 에비타의 자서전이 있었는데요. 내 삶의 존재 이유 1951년에 출판된 건데 그것을 읽도록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런 찬양 교육은 사실 독재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좀 실망스러운데. 그리고 이때 에비타가 긍정적인 여론 확산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문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거 위험한데. 사진 속에 에비타가 읽고 있는 것은 데모크라시아라는 제목의 신문입니다. 자세히 보면 에비타가 신문 지면을 장식한 게 보이시죠? 이 신문은 늘 에비타와 후안 페론의 사진이 일면을 차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페론과 에비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을 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뭘 주시겠어요? 돈? 집. 살 집을 줘. 예, 페론 편에선 예술가 또 뭐 기자, 판사들에게 세금이 면제된 독일 고급 차량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교수님,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일단 반대파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네, 그들에 대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억압하고 막 이렇게 완전 했나? 핍박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에비타와 페론을 비난했던 언론 매체들을 통제하고 탄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제대로 된 선풍기를 설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또 다른 신문사의 경우는 인쇄기에서 소음이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리거나 폐쇄하는 조치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생트집 잡는 거죠, 뭐. 생트집 잡아야 좀 똑바로 잘해라 이제. 여기서 끝내줄게. 뭐 이런 거겠지. 그렇죠. 또 본위주의적인 페론의 통치 방식에 반대하는 집단들이 제일 많았던 게 대학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그렇죠. 대학생, 대학 교수 같은 지식인들이 생겨나자 주요 공립교육기관에서 2,000명이 넘는 교수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상해지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데요? 갈수록 진짜 이상해지는 것 같아. 자기네 사상 주입시키려고 문제가 공제가 되는구나. 지성인들을 탄압한 거는. 아이고야. 그래서 1950년대 초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벽에는 아가파트리아 마테 아운 에스투디안테 조국을 건설하면서 학생을 죽이고 있다. 뭐 이런 낙서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진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노동자들한테는 너무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니면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다가 점점 변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욕심이 생겨서
맞아요. 이런 식으로 페론과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언론 매체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입맛대로 여론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적잖은 언론 매체가 페론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두 사람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냥 덮여서 지나갔겠네요. 그럴 수 있죠. 게다가 언론이 재단의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면서 에비타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된 에비타는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네? 바로 여성 참정권입니다. 1951년 전까지 아르헨티나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비타는 여성 정당을 만들고 첫 집회 때에 여성 노동자들이 당하는 차별과 부당함을 맞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La mujer debe optar. La mujer resorte moral de un hogar debe ocupar su sitio en el complejo engranaje social de un pueblo. Tiene mayor valor en esta conciencia. 결국 1951년 11월 선거에서 약 380만 명의 아르헨티나 여성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여성, 한 64%로 추산이 되는데요. 페론을 지지했습니다. 3분의 2 정도. 저게 여자를 위한 건지 표를 그냥 더 얻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다. 그러네요. 교수님,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성 투표권이 뭐 강압적인 뭐 이런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페론과 에비타의 인기는 노동자를 넘어서 여성과 어린이들까지 확대됐던 것이죠. 결국 에비타는 가난한 자들의 성녀이자 여성 참정권을 이끈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51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에비타를 지지하는 자들 사이에서 에비타를 향한 시위가 벌어집니다. 네?